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의 형식, 동사를 형식으로 알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입니다. 동사의 형식이란 무엇이냐? 자, 간략하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로 자, 나는 서울에 산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할 거야. 내가 I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산다. 영어는 어순이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동사 앞에 나오는 애를 주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동사가 돼요. 그럼 나는 살아. 서울에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서울에를 넣을 거야. 여기에다 서울에라고 해서 이렇게 서울까지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live라는 동사는 얘는 자동사라는 앤데 자동사란 무엇이냐? 뒤에 이렇게 명사를 바로 취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in 전치사가 들어가서 이 자동사는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동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어인 전치사라는 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요. 전치사가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서 전치사 구가 됩니다. 구란 무엇이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덩어리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in 서울은 어디에 동사를 쓰시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해서 부사구라고 하고요. 어디에를 나타내니까 장소 부사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은 말로 또 영작을 해볼게요. 나는 산다 라는 단어를 inhab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산다, 똑같이 산다, 그리고 어디에? 서울에 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in 서울을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여기 있는 inhabit은 타동사라는 애예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오히려 in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타동사의 특징은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럼 한국어로는 똑같아. 나는 서울에 산다를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 두 단어의 특징 때문에 뒤에 in 서울이 오기도 하고 in이 절대 오면 안 되고 서울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문법 공부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에서 뒤에 누구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구조를 이루는가 이걸 알려고 지금 문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동사의 형식으로 알기를 할 건데 일단 용어를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가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는 verb라고 하고요. 이렇게 be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 있는 애가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애가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고요.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로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O라는 것도 있죠. IO는 indirect object라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가 이 역할을 하고요. 자,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것도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자, DO라는 애는 direct object라고 그래서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는 물건이나 정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C라고 얘기하는 건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서요. 보어 기능을 하는 아이예요. 보어라는 건 무엇이냐? 보충 설명해 주는 애예요. 자, 우리가 어딘가 좀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보충제, 비타민 먹잖아요. 보어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가 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어는 C라고 표현하는데 저랑 같이 수업할 때는 주격 보어 혹은 목적격 보어 SCOC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한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정말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이니까 기초영문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다른 또 기초영문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이제 형식으로 좀 나눠볼게요. 용어를 알게요. 용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live라고 한 애를 자동사라고 했고요. inhabit이라고 했던 애를 타동사라고 했죠. live라고 하는 아이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없어서 연결어인 전치사를 집어넣고, inhabit이라는 아이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 즉 목적어 여부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국의 문법이라는 것도 라틴어의 용어를 가져다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자, 자동사라고 하는 애랑 타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영어의 이름을 좀 볼게요. 여기 transitive라는 애가 있고 여기도 transitive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in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지티브하지 않은 동사랑 트랜지티브한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trans라는 거는 이동을 나타내거든요.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동사는 자신, 주어가 행위를 전달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겠죠. 그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해 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가 오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는 애가 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거, 이 사랑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이게 타동사고요. 자동사라는 애는 사실상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전달 대상이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말이 되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동사를 또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동사라는 애는 크게 또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눠요. 자, 이름을 볼게요. 완전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얘에서 유추를 해볼게요. 자동사는 제가 뒤에 누가 없다고 그랬죠? 그쵸? 목적어가 없다라고 그랬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목적어가 없이 자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지므로 얘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하고, 이 동사 뒤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얘를 수식어 modifi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린다 해볼까요? 나는 달렸어.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fast, 빠르게 달렸어. 자, 나는 걸었어. 어떻게 걸었어? 천천히 걸었어. 이렇게 뒤에 부사가 붙어서 여기 앞에 있는 동사의 동작을 보충 설명하는 것 뿐이지 여기 얘네들은 필수는 아닌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 두 번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불완전 자동사라는 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동사예요. 하지만 이 자동사는 자동사만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뭔가 몸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불완전하면 뭐를 먹는다? 보충제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 자동사는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뒤에 보어를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해서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동사 뒤에 보어가 필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명사가 오면 여기 있는 주어와 동격이 되는 겁니다. I am 다 쓰시죠. 나는 이다. 여기서 나는 이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면 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여기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귀엽다. cute. 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I'm a woman.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 woman. 나는 한 명이니까 이렇게 동격. 그리고 cute는 형용사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겠죠.
자, 이제 타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 타동사는 transitive, 행위를 전달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타동사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완전 타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수죠. 그래서 목적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목적어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목적어 말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애가 완전 타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지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명사나 대명사는 디폴트 값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인데 이 명사 대명사 대신 투부정사나 동명사 된 명사절이라는 애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동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동사에 따른 목적어, 즉 이 목적어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 동명사가 오는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 올 수 있는 동사를 또 카테고리화해서 범주화해서 외워야 하는 겁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이게 끝이에요. 얘가 뭐다? 이게 이론이잖아. 나머지는 이 삼행시 타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들을 외워야 하는 거죠. inhabit처럼. 자, 수요 동사 볼게요. 이 학생은 뭐뭐뭐 해서 뭐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때 수여하다는 주다 동사예요. 상장을 주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수여 동사 뒤에는 받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어는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IO라고 그러고요. 주는 사람은 주는 물건이나 정보는 DO, Direct Object이라고 하고요. 여기 자리에 somebody 이렇게 something이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가 다 이렇게 수요 동사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식이 가능한 동사도 시험에 나오는 만큼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불완전 타동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동사는 뭐가 필수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필수예요. 그쵸? 그런데 목적어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부분을 뭘로 채운다? 보충제, 보어로 채우는데 이 형식이라고 하는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오죠. 자, 그런데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누가 온다?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옵니다. 얘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가 정해지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클로가 되면 동사를 맞추고요. 동사가 클로가 되면 목적격 보어를 맞추는 서로가 서로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 아이기 때문에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어를 암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6가지로 솔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정리 암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해드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